안녕하세요. 최지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기의 재판,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관장의 2심 이혼 판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야, 이 어마어마하죠? 노소영에게 최태원은 1조 3,800억을 지급하라. 재산분할로. 그리고 위자료로 20억을 지급하라. 야,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음, 집에 2천만 원 있는 집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2억 원이면은 대단한 것이죠. 더불어서 위자료로만 20억, 그리고 재산분할로 1조 3,800억 원 지급하라라고 했으니까 단군 일에 재산분할로서는 가장 큰 사건이 아닌가. 위자료도 마찬가지고요. 야, 정말 저도 오후에 거의 실시간으로 그 YTN에서 이 방송을 했는데요. 우리 방송에서 또 좀 더 상세하게 이 내역을 쭉 한번 훑어드리면은 흥미도 있고, 또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우리가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이혼 사건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최태원 회장이 2017년에 나 좀 제발 좀 이혼해줘 라고 하면서 이혼 조정 신청을 했었는데, 그 사건이 한 1, 2년 끌면서 노소영 관장이 나 이혼 못해요. 왜 그렇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이 조정을 넘어서 일반 재판으로 넘어갔었는데 그때에도 지금 노소영 관장이 나는 이혼 못합니다 라고 계속 하다가 한참 지나서야 그래, 이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내가 거꾸로 당신한테 반소로서 내가 이혼 청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하겠어 라고 하면서 반소로서 이혼 플러스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1심에서는 위자료 1억, 그리고 재산분할로 667억 원인가를 인정을 하면서 노소영 관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긴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번 판결, 이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번 재판에서 인정한 최태원 회장의 순수 재산이 4조 110억. 4조 원이 넘는다라는 거죠. 4조 원에서 670억이면은, 뭐, 100분의 1이 아니고, 이건 도대체, 그, 코끼리한테 비스켓 정도. 그래서 노소영 관장이 항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노소영 관장이 항소하고 했을 때는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 예컨대 지금 2조 원을 달라라고 청구를 하면서 항소를 했는데, 2조 원 항소를 하면은 인지대 송달료만 몇십억이 될 겁니다. 근데 기억하시죠? 예전에 삼성전기의 음, 고문이었던 이건희 회장, 삼성 회장의 사위, 이건희 회장의 사위 이서연의 부인, 그 남편이었던 분이 이혼 소송을 하면서 또 그때도 엄청난 재산분할 청구를 했었죠.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를 할 때에 항소하는 사람, 통상은 뭐 부인이 항소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항소하는 사람의 항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혼 사건과 에서 재산분할 금액이 뭐 1조가 되건 2조가 되건, 제 기억에 그 인지대가 만 원? 그것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이게 인지대 송달료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이혼 사건에서도 소송 금액, 청구 금액하는 만큼의 인지대를 청구를 하기 때문에 수십억의 그 인지대만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법원에 내는 것만 해도 수십억이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1조 거의 4천억 원 정도를 최태원 회장이 그 노소영 관장한테 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만에 하나
최태원 회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만 대법원에 내는 수수료, 그러니까, 상고심 인지대만 한 87억 원. 야, 엄청납니다.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대략 지금 한 2천억 원 정도 된다라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법원에 수수료로 소송하려고 하니까 인지대만 한 87억이 된다라는 거를 제가 계산하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뭐 이게 정당한지는 변론으로 하고 정말 금액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미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판결 주문이 어떻게 되느냐. 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그 판결에서 주문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원고 최태원은 피고 노소영에게 어마어마합니다. 위자료를 20억, 그리고 재산 분할로서 1조 3,808억 원? 예.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최태원 회장의 지금 현재 재산이 순재산이 4조 110억 원 정도이고, 이것을 전체적인 법리에 비춰 봤을 때에 이 재산을 최태원 65%, 노소영 35%, 6.5 대 3.5로 나누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해서 4조 110억 곱하기 6.5 하니까 최태원 3조 9,883억 원. 와, 거의 4조 원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2조 정도 되는 거예요. 2조, 한 거의 3조 정도 되는 것이고, 피고, 노소영, 그러니까 반소 원고죠. 에게는 1조 3,880억 정도 어마어마한 돈을 지급하고, 더 흥미로운 것은 이와 같은 판결, 합치면은 거의 1조 4천억 원인데 이 사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집행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판결이 원피고한테 송달되기만 하면은 송달 증명, 확정 증명을 받아서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재산을 확 그냥 경매에 넣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집이면은 경매에 넣어가지고 돈을 받는 것이고,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 SK 실트론 주식 이런 부분을 그냥 경매해가지고 아니면 압류 추심해가지고 가지고 와버릴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 것이거든요. 어마어마한 판결입니다. 이게 참 최태원 회장 자기 행위가 얼마나 엄청난 후폭풍을 가지고 오고 있는지는 아마 본인 스스로 오늘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것이고, 지금 무덤에 계신 선대 회장, 최정현 회장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무덤에서 뻘떡 일어날 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구했는 주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 내용이 조금 길다 보니까 위자료 부분과 재산 부분을 나누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 위자료 부분을 판결을 먼저 했으니까 위자료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노소영 관장이 위자료로 청구했는 금액이 3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억을 인정을 했는데요. 이 금액은 물론 뭐 30억에 20억을 인정했으니까 3분의 1이 깎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1심 법원에서는 재판장이 달랑 1억 원 인정을 했습니다. 와, 근데 실무적으로 남편이 바람 피웠다라고 했을 때에 인정되는 재산상 어떤 그 정신적 위자료는 통상 5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보통 3천만 원 전후가 되죠. 그런데 1심에서 1억 원도 사실은 많다라는 그런 실무가들의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에 우리 김실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님은 결단을 해가지고 20억 땅 했는데, 야, 이거
대법원 가서 그대로 인정될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그 이혼 위자료 역사상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1심 법원이 1심 1억 원을 인정을 했습니다만 왜 그러면은 20억이란 금액을 인정을 했을까? 이 판결을 보면은 와, 법원이 최태원 회장을 굉장히 쉽게 말하면 나쁜 놈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이번 재판 시작할 때는 재판장님이 원고 피고 내지는 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이 현장에 나왔는지 일단 묻거든요. 법정에 가본 사람은 알지 않겠습니까? 딱 들어오셔서 혹시 원고 측 오셨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없네. 피고 측 오셨습니까? 하니까 피고 측 변호사님이 여러 로펌에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우리 실무적 감각에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면은 원고 측도 현장에 선고할 때 왔을 법도 한데 오지 않았다는 것은 뭐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1심 변호사님들이 좀 패소를 예측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약간 여담을 하면은 이번 2심 원고 최태원 회장의 변호인은 제가 알기로는 김현장에서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 측 변호사님은 법무민 세종에서 만났는데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하이브와 어도어 미니진 하이브 뭐 우리 뉴진스 그룹의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가 법원에 뭐 내일 하이브 측에서 요청한 주총, 개체금지 가처분 뭐 이런 거를 받아들여져 가지고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1심에서 이겼는데 사실 그 사건도 지금 내부적 소문으로는 원고 측은 김현장, 피고 측은 법무민 세종에서 맡았다라고 하는데 오늘 두 판다 해서 김현장이 두 판다 치고 세종이 두 판다 이기는 2대 0의 스코어를 기록했다는 그런 뭐 여담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1심에서 최태원 회장이 법무민 로고스 배인구 부장님한테 맡겨서 1심을 거의 뭐 실질적으로 KO승을 거뒀죠. 그 법무민 로고스에서 제가 15년 가까이 근무를 했었고 배인구 부장님과 우리 로고스 대표님 통해서 들은 바로는 이겼지만 성공보수를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후문도 뭐 들었는데 얼마 받지 못했다는 금액이 뭐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게 참 최후의 승자는 변호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농담도 하는데 저도 그런 사건이 있으면 좀 맡아주면 제가 잘합니다. 이혼 사건 얼마 전에도 1심에서 지금 전 원고 남자 측을 대리했는데 1심에서는 한 45% 재산 분할해라는 거를 제가 열심히 다투어 가지고 그거를 한 35%, 10% 이상 감액시키기도 했었는데요. 뭐 저희 법무민 CK 저희 가사팀 참 잘하니까 혹시 뭐 이혼 사건 주위에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특히 재산 분할 관련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도 잘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왜 그러면은 항소심 재판장은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2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했는가? 키워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헌법상 인정하고 있는 일부 일처제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게 키워드인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 소송을 하면서도 본인의 어떤 외도와 관련되는 고의적 불법행위, 민사상 불법행위에 관해서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그로 인해서 노소영 관장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엄청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첫 번째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들고 있냐면은 이게 현재 최태원 회장이 살고 있는 김모 우리 이사장이라고 하죠. 김모 이사장에게 쓴 돈과 관련해서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이 김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 하면은 200억이 넘게 좀 들어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소송 진행 과정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190억 정도 이 지금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돈을 지원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런 그 판결문의 설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돈의 문제지만, 돈과 관련해서 또 하나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게 법리상 이혼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양, 동거,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하면은 같이 살아야 되는 동거 의무,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을 부양하고 또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는 협조 의무가 있는데, 이 부양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2017년 이후에 돈을 그래도 지급하다가 2019년에 가가지고는 노소영 관장이 쓰던 신용카드를 잘라버렸어요. 지원을 안 했어. 그리고 이후에 1심 판결이 선고되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더불어서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나비, 이게 전시관,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이 이 전시관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입주해 있는 건물이 그 SK 네트워크스입니까? 거기에서 임차해서 있는 건물인데 리모델링 한다라는 명목으로 너 나가! 라고 하면서 명도 청구 소송까지 했다. 이게 SK그룹 회장으로서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어떤 그 경제적 지원을 끊음으로써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여기에 어떻게 보면 큰 이유고, 또 다른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게 지금 최태원 회장이 언제부터 그러면은 김모 이사장과의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이분과 관련해서 서로 논란이 있었는데, 이 판결에 의할 때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미국에 있던 이 김모 씨, 벌써 그 당시에 만나서 이혼을 했는 게 2009년입니다. 2009년에 미국에 있던 이 김모 씨는 아이가 있는 유부녀였어요. 그런데 이 유부녀에게 이혼을 해라, 그러면은 내가 뒤를 다 지원을 해줄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2009년 6월에 이혼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를 했고, 실제로 한 6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그해 2009년 하반기에 이 김모 씨가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혼하는 과정에서 김모 씨가 이혼하겠다는 게 아니고 최태원 회장이 너 이혼해라, 그리고 나랑 같이 살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지금 이혼의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분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고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2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이 이 김모 씨의 이혼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관여를 하게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도덕한 측면을 강하다라는 판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2009년 6월 무렵이 언제였냐? 노소영 관장이 여성암인 유방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무렵에 수술을 하고 하는 등 굉장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노소영 관장의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지, 그런 부분도 판결문에 들어가면서 야, 이거 금액 1억 원은 부족해,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 사건의 위자료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적 규모라든가 생활 수준, 그리고 유방암 걸려서 도와주는 거를 본인 조강지처한테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다? 유부녀인데 이혼까지 시켜가지고 자기 여자로 취했는 그 여자에게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만 해도 190억 가까이 되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위자료로 1억은 너무 적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1심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그러니까 바람 피운 것에 대한 위자료로 2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부부 사이에
일남이 이녀의 자녀가 있죠. 이제 다 커서 하나는 이제 뭐 사관학교에 가서 군인으로 했다가 이제 또 SK 관련된 그룹에서 경영 수업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데, 이 세 자녀가 일치해서 아빠가 부당하다라는 탄원서를, 아빠가 잘못했어요 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라는 걸 보면서 참, 아마 본인도 그리고 사실 이 내용에 보면은 본인이 예전에 배임 횡령 문제로 이제 깜빵에도 갔었던 거지 않습니까? 거기 있으면서 종교에 귀의하고, 종교에 귀의하면서 자기의 어떤 참회의 글을 이제 노소영 관장하고 가족들한테 보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도 보면 내가 잘못했다, 나로 인해 가지고 너네 아이들까지도 피해 본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그때의 본인이 했던 행위를 아주 구체적으로 썼던 그런 자필 편지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뭐 예전에 어떻게 했다, 뭐 노소영 관장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2009년이 아닌 2007년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최태원 회장의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물론 뭐 대법원으로 상고를 갈지 어떨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최태원 회장이 이번 판결에 나온 내용을 어쨌든 사법부가 판단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기록을 보는 그 재판장님 세 분의 어떤 마음이 일치해서, 이거는 최태원 회장에게 돈으로라도 위자료를, 거액을 물리는 것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짓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적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 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일부 일처제 혼인제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 이런 부분을 들면서 20억이라는 단군일의 최대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태원 회장, SK 회장 사이에 2심 이혼 판결이 선고되어서 이분과 관련돼서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가지고 그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0억, 어마어마하죠. 3,800억을, 임처 3,800억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연이자도 판결 선고한 때로부터 12%가 되니까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으면은 12% 하면 얼마죠? 1,388억 원. 하루에 이자가 1,300억이면 하루에 이자가 100억이 드는 거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은 지연이자 100억. 내일 일어나면은 또 100억. 근데 그것도 단순 100억이 아니고 복리로 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지금은 이제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가 연 24%였습니다. 24%면은 5년이면 원금이 더블로 됩니다. 1억 판결이 선고되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5년이면 2억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까지는 안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연 12% 이자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판결 테크라고 하죠. 노소영 관장님, 정말 원금 1조 3,800억 원을 어디에 넣어가지고 연 12%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완전 대박입니다. 대박. 뭐 거의 뭐 고도성장기를 걷던 1980년대의 뭐 이자 수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1심 판결이 선고되면은 빨리 돈을 지급하라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게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 거기에 소정의 지연이자가 연 12%란 점도 상식적으로 알면 되고, 판결 테크, 판결을 받아 놓으면은 연 12%씩 이자가 느니까 판결을 원고로 받아 넣고 상대방이 돈이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하면은 사실은 빨리 안 받아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12%씩, 연 12%씩 계속 늘어가니까. 근데 거꾸로 돈이 있는 분은 빨리 갚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요즘 뭐
뭘 해가지고 연 12% 이자를 얻었습니까? 야, 참,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비밀의 방이 열렸습니다. 왜 1심에서는 재산 분할과 관련해가지고,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재산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재산 분할로 667억을 인정한 반면에 항소심에서 도대체 왜 재산의 형성, 증식, 유지, 증식과 관련한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봐서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인정했을까요? 비밀의 방이 열렸습니다. 1심까지도 나와 있지 않던 약속음이 나왔어. 이게 뭐야? 이 약속음 돈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노태우 비자금. 노태우가 누굽니까? 노소영 관장의 아빠. 대한민국 전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아들이 노재현 씨. 예. 그리고 최태원 노소영 관장이 결혼했던 때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화로 가는 길목이었던 88 올림픽. 제 기억에 88 올림픽이 88년 9월에 개최됐던가요? 이 노소영 관장 부부가 결혼식을 1988년 9월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송이 2017년에 제기가 됐으니까 거의 30년 만에 이혼 소송을 했던 것이죠. 결국 혼인 관계가 형성됐던 유지가 됐던 기간이 30년인 것이고, 더불어서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 SK 회장 선대 회장 최정영 회장이 돌아가신 지가 한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좀 일찍 돌아가셨죠. 안타깝게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결국 판결에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1988년에 노소영 최태원이 결혼할 때 이 두 부부의 재산이 빵원이었다. 빵원. 그리고 현재의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얼마? 4조 110억. 와, 어마어마합니다. 4조 110억. 40억, 41억만 있어도 참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노후 걱정하지 않고 할 것 같은데, 4조 110억이라, 야, 상상이 안 가는 금액입니다. 근데 1심하고 달리 2심에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보관하고, 그 노소영 관장이 보관하고 있었던,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받은 약속금 300억, 200억 등 500억 있는 관련 자료가 1심에서는 안 나왔지만 드디어 30년 만에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최태원 회장하고 이 이혼 사건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뭐 이 사건만 비공개로 진행된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은 이혼 사건은 비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가정법원에 가면은, 보통은 민사법원은 앞에 재판을 하면은 뒤에서 누구든 방청할 수가 있잖아요. 만인 공개주의, 민사, 형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혼 사건 같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있는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 취지에서 한 사건 한 사건만 합니다. 그래서 법정도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외부에 다른 사건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한 사건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안에서 부르면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 자체의 어떤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그런 정책을 지금 사법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항소심에 와서 노소영 관장이 회심의 카드로 아버지 비자금과 관련되는 자료를 법원에 턱 여기서 내밀면서, 여기 봐라, 이래도 내가 당신 재산 형성 증식에 기여하지 않았나라고 장군 딱 불렀는데, 그거에 대해서 몽군라고 쳤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재산 형성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 옛날에 CD, 어떻게 보면 뭐 changeable
디파짓,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옛날에 그 비자금 만들 때 맨날 했는 건데 제가 갑자기 한국말로 어, 교환성, 제가 딱 용어가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 판결문을 봤는데 그래서 1991년 전후, 그러니까 결혼한 지 몇 년 이후에 SK그룹이,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SK그룹이, 그때는 선경이죠. 썬크형 뭐 이렇게 일찍 죽는다 뭐 그렇게 해서 그걸 SK로 바꿨다는 그런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 후일담도 있습니다만, SK의 선경에서 그때 태평양 증권을 인수를 합니다. 근데 인수하는데 돈이 부족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당시에도 그런 비자금 논란이 있었었는데, 그때에 노무현 대통령이 최종현 회장한테 비자금을 지원해줬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건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걸 얘기했지만, 아시다시피 이 사건을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 비자금 재판의 형사 기록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 있던 기록을 이 재판부에서 다 일일이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 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의혹과 이번에 그 노소영 관장이 냈던 약속어음 등 증거 자료를 딱 합쳐 보니까 요거 SK그룹이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일 때 성경그룹이 태평양 증권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을 사실상 사돈인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지원해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SK그룹의 어떻게 보면 자금줄을 대는 SK증권의 모태가 됐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노태우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에 또 뭐가 있었죠? 한국이동통신, 스피드 011. 옛날에 뭐 대단했죠. 그거를 인수를 해서 SK텔레콤으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SK 그룹의 모태이고 캐시카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또 뭐 지금의 SK 하이닉스, SK 실트론을 비롯한 반도체 기업, 또 SK 그 그룹의 아까 얘기해 드렸던 그런 증권을 비롯한 각종 그 금융 그룹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금 조달과 핵심적인 어떤 기업을 만드는데 뒷배경이 됐던 것이죠. 그런 점에 비추어서 최태원 회장의 재산 형성에 우리 그 노소영 관장과 가족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점을 못을 박으면서, 그 이후에도 애 셋을 기르고 또 그면서 또 여러 가지 또 SK 최태원 회장이 그룹 총수로서 활동하는데 음으로 양으로 그래서 재산을 증식하는데 기여했다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금 법원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그 최태원 회장은 그래도 나는 내가 뭐 자수성가 해가지고 했는 사람이냐,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가지고 이렇게 키웠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주식을 넘겨줄 수 있냐, 내가 백보양보해도 주식은 못 넘겨주고 주식에 따르는 배당금, 월급 이런 거는 내 재산 분할하는데 인정해 줄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은 그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대법원 판례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자수성가형 재벌이다 라고 하는데 뭐 그런 점도 없지는 않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이 SK그룹의 지분을 넘겨받을 때 그때 SK 주식 선경이겠죠. 주식 한 주가 얼마 했는지 아세요? 이 판결문에 따르면은 주당 100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심 판결 사실심 변론 종결일, 그러니까 판결 이번 선고 말고 지난 마지막 그 재판했을 때의 종가 기준으로 주당 16만 원.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러니까 본인은 자수성가형이 아니고 그 상속받은 승계형 재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봐라. 근데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서 모르겠지만 벌써 돌아가신 지는 20년이 넘지 않냐. 그때 한 주 100원이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받았을 때는 한 주 100원이었는데 열심히 너가 자수성가 하듯이 키워가지고 한 주당 16만 원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면 이거는 자수성가형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수성가하게 하는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이 음으로 양으로 얼마나 경영하는데 기여를 했느냐. 그리고 그런 점은 당신도 인정하고 있잖아. 라고 법원에서 오늘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설령 뭐 재벌이건 아니면 일반 우리 중소기업이건 중소기업에 내조했던 아니면은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원일 때 결혼을 해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열심히 해서 이사가 되고 CEO가 됐다 하더라도 결혼할 때 달랑 저도 사실 결혼할 때 제가 이 사법시험 되기 전에 사무관 합격을 해서 제가 사무관 근무를 한 2년 했는데요. 결혼할 때 사무관으로 그때 조은행에 2천만 원 대출해가지고 저희 마포구에 있는 마포구 중동에 있는 신혼빌라 이름도 신혼빌라입니다. 그때 제 기억에 전세 자금이 2천만 원이었던 거 기억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재산도 별로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뭐 하나씩 사면은 부부 공동 명의로 하거나 집사람 명의로 해놔서 저는 굉장히 양성평등주의자입니다. 예. 근데 최태원 회장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내가 자수성가 아니고 사실상 뭐 부모한테 받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 특유 재산이고 그거를 재산 분할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정말 주당 100원짜리 주식을 16만 원으로 증가할 만큼 열심히 한 거는 인정한다. 그런데 대신에 그 과정에서 부인인 노소영 씨의 역할도 충분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정을 종합했을 때에 재산은 65대 35. 한마디로 노소영 관장의 재산 형성, 유지, 증대에 대한 지분을 35%로 인정한다. 땅, 땅, 땅.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이렇게 저렇게 다 평가를 해봤더니만 4조 110억, 4조 110억 곱하기 0.65 하니까 하고 곱하기 0.35 했더니만 4조 110억에 35% 하니까 1조 3,880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그리고 또 별도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20억 및 지연이자 지급하라.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게 우리가 어떠냐 하면은 이혼 사건은 처음에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그래서 주문이 나오고 두 번째가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그리고 사망은 재산 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에 재산을 뭐 소유권을 넘기고 주식을 넘기고 뭐 하는데 여기는 뭐 돈으로 지급하라. 그리고 아이들이 미성년자일 때 같은 경우에는 사건 본인이라고 하죠. 사건 본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가진다. 그리고 5항에서 친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배우자한테 이제 한 달에 뭐 2번씩 뭐 그 정기적으로 접견 면접 교섭권을 가지도록 한다. 뭐 그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냐?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몇 퍼센트, 피고가 몇 퍼센트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게 승패의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승패 비율을 어떻게 했냐면은 최태원 70%, 노소영 30%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1심, 2심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됐을 때에 그동안 들어갔던 인질의 송달료, 변호사 비용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법원에서 대법원 예기로 인정하는 변호사 비용에 관한 예규에 따르는 비용으로 그 비용 중에 그게 원고, 피고 다 합쳐가지고 그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거를 최태원 회장이 부담하라. 이거 성공보수 제법 될 것 같은데요. 노소영 측의 변호사 비용까지도 다 돼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자료가 20억이라고 했는데 노소영 그것보다 오히려 노소영 관장이 2심에서
항소하면서 법원에 낸 수수료, 인지대, 이게 아마 20억이 훨씬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소영 관장은 완전 대박이고요. 최태원 회장은 쪽박입니다, 이거. 야, 정말 저한테도 맡기면 이거 소송 저는 한 6대4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제가 최태원 회장이 맡으셨으면은 한 7대3은 제가 해드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실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 뭐 저야 뭐 저한테 맡겨주신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로서 그 사건에 하는데, 어쨌든 김시철 우리 부장판사님 아주 브라이트하시고 법원에서도 원칙주의자로서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1심 판결을 결단성 있게, 항상 이분 대법관 후보로 항상 얘기가 되시는 분입니다.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간 도중에 대법관으로 또 충분하게 가실 수 있는 분인데 엄청난 지금 판결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왜 이런 의문이 들죠? 왜 주식을 안 가지고 가고 돈을 달라고 하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시죠? 이게 어떠냐 하면은요, 청구하는 대로입니다. 재산 분할로서 예를 들어서 둘이가 사는 예컨대 뭐 강남구의 타워팰리스 이거 나한테 넘겨줘 라고 하면은 그런 재산 분할로서 그 아파트 땅 넘겨줄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나한테 돈 달라 라고 하면 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은 항소심에서 그 노소윤 관장은 주위적으로 SK 최태원 회장이 가진 SK 지분의 절반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가지고 오기가 힘든다고 판단을 하면은 예비적으로 팔아가지고 돈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그 재산 분할은 재판장의 어떤 그런 재량의 영역이 큽니다. 그래서 재판장님께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달라라고 노소영 관장이 이쁘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재판장 입장을 존중을 하니까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돈으로 가급적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무적으로도 특히 남편이 어떤 그런 부정행위를 했거나 했을 때에 재산 분할할 때는 현금 분할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함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배우자는, 그러니까 지금 노소영 대박, 남편 최태원 쪽박. 왜 그럴까요? 제가 얼마 전에 했는 사건 같은 경우에도 부부가 사실 다 그렇죠. 현금은 별로 없고 부동산 많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부인이 가지고 한다 해서 거기에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물론 뭐 상가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재산 분할은 민법상 어떻게 하냐면 청산 및 부양설이라고 합니다. 청산 및 부양설. 무슨 말이냐? 부양적 요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부동산 준다고 해서 그 부동산 뜯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부인한테 돈을 주라라는 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원래 명의는 어쨌든 최태원 회장으로 돼 있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떼면서도 청산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되냐. 이혼에 따르는 재산 분할로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도 이게 내 거를 내가 가지고 오니까 뭐 세금이 없어요. 내 거 내가 가지고 오는데 증여세도 없고 뭐 상속세도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취득세만 내면 될 거예요. 그 반면에 이게 주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현물로 팔아줘야 되니까, 현물로 파는 사람은 어떻죠? 내가 지금 저쪽에 뭐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요즘 평택에 산이 있다. 산이 예각인데 100억이다. 근데 이제 재산 분할해서 현금 주려고 그 재산이 산이 한 100억 되는데 팔면 어떻게 해요? 양도소득세 예컨대 30%면은 30억 몽창 날아가고 70억이잖아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100억이지만 팔면은 예컨대 70억이 내 주머니에 오면은 그 70억 100억으로 해서 50억만 주는 게 해서 70억이니까 야 세금 빼고
세금도 같이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억 줘라고 하면은 팔아서 70억 중에 50억 주고 나한테는 얼마 남는다? 꼴랑 20억 남는 거예요.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식 양도한다. 주당 100원에 취득해가지고 주당 16만 원에 예를 들어서 팔았다. 그 중에 주식 양도소득세 내고, 그래서 세금 이거 정말 나라한테도 좋은 일이죠. 세금을 받으니까. 법인세 안 낸다고 하니까 이제 뭐 주식 양도소득세를 국가에 내야 되고, 그 양도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 그걸로 노소영 관장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이 최태원 회장 측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넘기면은 SK그룹의 오너십 지배권이 넘어가니까 최태원 회장도 이 돈으로 주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재판에 밝혔다고 이 판결문에 나옵니다. 과연 1조 3,800억 어떻게 지금 마련할까요? 뭐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상장회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지분을 팔 경우에는 SK 주인이 바뀝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지금 뭐 한 3대 재벌 됩니까? 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K 실트론이라는 건 옛날에 LG 실트론이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 웨이퍼, 반도체 소재 만드는 회사인데 잘 나가죠. 제 고향 구미에도 있습니다. 옛날에 LG 실트론이었는데 지금 앞을 지나가면은 SK 실트론이고, 아마 지난 봄에는 뭐 거기 뭐 으쌰으쌰 파업 뭐 지금 어쨌든 데모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거 팔아가지고 한다고 해도 1조 3,800억, 야, 마련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이거 거기다 빨리 안 주면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그냥 압류, 매각, 충당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태원 회장으로서는 지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집행에 들어갈 때는 송달하고 나면은 집행을 뭐 받느냐. 아마 저희 사건 번호가 있으니까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대법원 사건 검색 들어가가지고 노소영 관장 이 사건에 해서 이 집행문을 노소영 관장 측에서 신청하는지 여부를 보면은 그거 여부에 따라서 아마 주가가 출렁출렁 할 겁니다.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또 주식 많이 올랐죠. 아마 그런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은 서로 주식을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수요가 있으면은 뭐 가격 공급이 어떻게 보면 그 매수세가 있으면은 가격이 밀어 올리니까 아마 그런 구조상, 아까도 보니까 오후에 판결 선고 직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가 뭐 나중에 조금 조정이 되는 걸 봤었는데,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SK 주식도 또 눈여겨본다고 하면은 또 조금 이득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간 걸쳐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재산 분할 부분도 한 25분이 된 것 같습니다. 합해서 거의 한 50분 가까이 됐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재산 분할, 또 위자료, 또 그 법리, 판결문의 형성 과정, 그리고 재판 진행 내역, 이혼 소송에 관해서는 이 1시간 제 강의면은 어느 정도 또 실무적인 감각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남의 불행을 우리의 뭐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 지도층에서 있는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오늘 판결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 재산 분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위자료 판결, 그 의미, 아마 이혼 그 여성계에서는 오늘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아마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YTN에서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이정표적 판결이었다, 이렇게 지금 제가 평가를 했었는데요. 아마 이 판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고, 쌍방이 항소하는 대법원으로 상고하는지 여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법원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만약에 이 사건이 말씀드린 것처럼 최태원 회장이 상고로 간다면은 법원에는 인지대만 한 87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과연 그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대법원으로 상고로 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정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